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봐주기 기소하기만 하면은 아작을 낼 겁니다. 김건희가 감옥에 갈 만한 엄청난 보도가 터졌고 민중기 특검도 출범 즉시 소환 조사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수한 첩보가 충격적입니다.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설마 김건희를 또 봐주려고 하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 민주당이 비상 TF까지 띄워 준비하는 것을 보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해 해당 분석 보시고 조은석 특검에 대한 내부 분위기 보고 드립니다. 7월 3일 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민정수석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7월 3일 날. 7월 3일 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7월 2일 날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결심 이때 이제 전원 실형 구형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됐던 그 전주 손모 씨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징역 3년이 유죄가 구형이 돼요. 어. 그게 선고일이 9월 12일로 잡힙니다. 7월 3일 날 이제 7월 2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3일 날 윤석열 탄핵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해요. 그런 상황에서 7월 3일 날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 결국 황제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7월 초에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장관한테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런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 보면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9월 달에 선고되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황제 조사를 이때 협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검찰식으로 사고를 딱 하셔가지고 왜 이때 통화했겠냐고 타임라인을 쫙 맞추시네 아주. 근데 이게 딱 드러나니까 지금 김건희가 이 주가 수익 40%를 공범한테 주겠다 하는 녹취 파일을 이제사 발견했다고. 그게 말도 안 그걸 되지. 흘리고 검찰이 이제사 특검이 만지기 전에 얼렁뚱땅 축소 기소하겠다. 방편 기소하겠다. 그것조차도.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큰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네.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이제 발족했기 때문에 네. 특검이 다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소해버릴 것 같아요.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그 전에. 그러면 이제 기소를 얼렁뚱땅 해버리면 특검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방어합니까? 지금 고민해보고 있어 오늘 오면서. 그래요? 기소하는 것까지야 지금 네. 특검이 방어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서울고검장이나 서울고검의 그 검사들은 정권의 뜻에 반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봐주기 기소하기는 좀 어렵지 정권 않을까. 촌대 그렇게까지 할 수 네, 있을까? 그렇게 하기는 좀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 봐주기 그래요? 기소하기만 하면은 아작을 낼 겁니다. 네. 아, 그래야죠. 지금, 와, 이거 몇 년을 봐준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십몇 년을 봐준 건데 끌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털려고 한다. 네. 자, 이 3특검에 대한 우려 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보내드릴게요. 이건태 의원님. 지금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잖아요. 예. 특수부 출신인데 예. 하필 또 사무실을 왜 검찰 내부에 두냐. 이거 검찰 뭔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조은석 특검이 이제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한 평은 뭐 갈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조은석 공통점은 수사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수사를 봐주지 않고 세게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적임자를 저는 조은석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제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내란 사건은 단순한 범죄 수사를 뛰어넘어서 이 헌정 중단 사태를 날짜와 시간별로 샅샅이 조사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런 데는 적임자입니까? 예, 그런 데는 적임자고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동기, 그 단순히 명태균 등 자기 비리를 덮기 위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 2년 정도 대통령을 해보니까 이거 나 계속하고 싶다. 그렇지. 그래서 김건희 씨와 연루. 예, 장기 주권을 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게 결합해서 저는 일으켰다고 보거든요. 이런 동기.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추미애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러면 내란이 성공했을 때 장기 독재 집권을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이 부분이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어요. 아니 저는 진짜 동기도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진짜 동기를 불법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노상원의 계획도 수사가 안 돼 있고 그 이후 어떻게 그걸 유지하려고 했는지도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개헌을 어떻게 하고 안 돼 있어 수사가.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이고 비상입법기구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러니까요. 반대 정치인들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게 전혀 수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국무위원
국무위원들도 국무위원들이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단순히 소극적으로 협조를 거부하며 거기까지만 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그 계엄 당일날 모임에서 대통령한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면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 판단을 법원에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고검에 이제 그 세층을 달라고 한 것 뭐 보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검사들 많은 숫자를 파견, 수사관 파견 50명 때문에 온다고 하니까. 장소를 어디에 썼든지 간에 흘리려면 얼마든 흘려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왜 거기로 했을까요? 거기가 통제가 잘 되니까? 통제가 잘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그만한 공간을 다른 데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 사정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 본질적인 조은석 특검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본질적 사유는 아니지 그건 않나 아닐 생각합니다. 것이다. 네, 충격적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김건희 특검에 합류한 특검보를 박은정 의원이 높게 평가를 했고 윤석열과 김건희에 벼르고 있다고 알려진 상황인데 제대로 파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조은석 특검의 경우 현재 저는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3개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만큼 중요도 역시 훨씬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해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건풍기가 비아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부터가 수상쩍은 일입니다. 보안이 필요한 국정 업무에 쓰이는 비아폰을 건희가 지닐 이유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민정수석과 통화한 게 행사, 의정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김건희는 분명 비화폰을 사용하는 정부 고위 인사들과 통화하며 국정의 비선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입니다. 즉 국정농단입니다. 현재 새로운 혐의와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 요구를 3차례나 거부했고 김건희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가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했습니다.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태도입니다. 윤두창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는 이제껏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혜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됩니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시급함은 물론이고 그 전에라도 검경은 법과 원칙에 예외를 두지 말고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매우 심각한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